영어 연설문과 구문풀이 인어교를 어드레스 파트 1을 시작하겠습니다. 역대 최연소로 미국 제3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그가 주창한 미국 국내외 정책의 기본 정신인 뉴 프론티어를 그의 취임 연설문에서 간결하고 상쾌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설 당시 미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호응과 주목을 받았으며 아직도 연설문 내용 중 많은 부분이 인용되고 있는 중요한 기록물 중 하나입니다. 이 연설은 1961년 1월 20일 워싱턴에서 행하여졌습니다. Vice President Johnson, Mr. Speaker, Mr. Chief Justice, President Eisenhower, Vice President Nixon, President Truman, Reverend Clergy, Fellow Citizens. 자, 이것은 연설문에 가장 먼저 나오는 참석한 분들에 대한 호칭입니다. 자, 뜻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존슨 부대통령님, 하원 의장님, 연방대법원장님, 아이젠하워 대통령님, 닉슨 부대통령님, 트루먼 대통령님, 존경하는 목사님,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존슨 부대통령님, 하원 의장님, 연방대법원장님, 아이젠하워 대통령님, 닉슨 부대통령님, 트루먼 대통령님, 존경하는 목사님,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자, 이해하시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맨 마지막에 아래로 마침표 두 개가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콜론이라고 하죠. 콜론. 자, 콜론의 사용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사용된 이 콜론의 용도, 목적은 바로 연설문이나 편지에서 상대방을 호칭하고 난 후에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콜론이 찍힙니다. 누구를 거명했다, 누구를 호칭했다, 불렀다, 그런 뜻이죠. 아시겠죠? 자, vice 하면요, 보통 부, 대리란 뜻이 있죠. 그래서 vice president 하면 부사장, 또 여기서는 존슨 부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자, Mr. 하면 관직 혹은 지위를 나타내는 명사표에 붙여가지고 존칭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Mr. Chief Justice가 되니까 하원 의장 이렇게 부르는 뜻이 아니라 하원 의장님, 즉 적어도 존칭으로 사용된다, 이런 얘기죠. 자, 스피커 하면요, 보통 정관사하고 스피커 할 때 S를 대문자로 해서 하원 혹은 기타 의회의 의장을 The Speaker라고 하고요. Chief Justice 하면 The Chief Justice of the United States, 즉 미 연방 대법원장을 Chief Justice로 하고 여기 C와 J에 이렇게 대문자로 사용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고 그냥 소문자로 사용할 때는 수석 재판장이나 법원장을 뜻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Justice는 정의도 있지만 사업이나 재판이란 뜻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Reverend 하면 사람, 장소 등이 숭상할 만한 거룩한이라는 뜻이고요. 또 성직을 가진 것이 Reverend입니다. 자, 그래서 정관사 더와 함께 이 R이 대문자로 돼서 목사직을 이야기합니다. 자, 클러지 하면 바로 다들 아시다시피 기독교, 즉 개신교죠. 개신교의 성직자들, 즉 목사들을 클러지라고 합니다. 자, 펠로우 하면 구어로서 남자나 소년을 펠로우라고 그러고요. 동료,
어떤 사회 구성원의 펠로우입니다. 자, 시티즌 하면 시민이고요. 시민. 자, 시민 아시죠? 시민. 자, 그리고 공민이나 국민입니다. 자, 출생을 하거나 귀화로 시민권을 가졌으면 시티즌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fellow citizens 하면 원래 fellow는 친애하는 이란 뜻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료인 이 시민들을 부를 때 동료 시민 여러분도 되겠지만 우리나라 정세에 맞게는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하는 게 더 원인일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이라고 호칭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이 호칭을 쭉 보시면 좀 재미있기도 하고 조금 의아하기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취임을 한다고 가정하고 가장 먼저 호칭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입니다. 뭐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께서 다 연설하실 때 가장 먼저 호칭하는 것이 바로 국민 여러분입니다. 국민 여러분. 근데 여기서는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 연설문에서는 존슨 부대통령이 가장 먼저 거명됩니다. 그리고 하원 의장, 그리고 이렇게 연방 대법원장이 이렇게 거명이 됩니다. 자, 이것은 바로 미국이 상권 분립이 확실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민주주의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상권 분립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미스터 스피커, 하원 의장, 미스터 칩 저스티스, 연방 대법원장께서 앞에 나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해서 존슨 부대통령이 가장 먼저 나오느냐. 자, 그것은 바로 미국 부대통령은 상원 의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존슨 부대통령은 행정부의 부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상원 의원의 의장의 자격으로서 가장 먼저 호명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뒤에 fellow citizens가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국민 여러분들이 되죠. 근데 왜 시민 여러분들이라고 했을까? 자, 여기 시리즈는 어떤 시에서 태어나가지고 혹은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거주하는 분들이 시민들이죠. 우리가 알고 있기로.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리즈는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시민은 여기서 말하는 시민은 바로 정치적,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뭐냐면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직접 민주주의가 처음 실시되었습니다. 그때 참여한 분들이 다들 시민이었죠. 그 이후로 그러한 정신이 개성되어 가지고 현대에 있어서 시민이란 바로 사회나 국가의 구성원이면서 사회나 국가의 정책,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참여를 하고 그리고 참정권을 가지면서 그리고 스스로 자기 정치적인 앞길 혹은 행로를 결정하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개인이 바로 시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부른 겁니다. 이 호칭한 겁니다. 이 시리즈는 워싱턴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아니고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뜻을 가진 시민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보시면 미국으로 만약에 우리가 이민을 갈 때 가장 먼저 이민을 가면 주는 것이 그린 카드라고 해서 영주권을 주고요. 그리고 몇 년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시민권을 받기 위한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격하면 시민권을 주는데 그때는 바로 미국 국민이 되는 겁니다. 미국 국민. 근데 그것이 바로 시민권입니다. citizenship right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시티즌이라는 것은 그러한 그 역사적, 정치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fellow citizens라고 케네디 대통령께서 호칭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We observe today not a victory of party, but a celebration of freedom, symbolizing an end as well as a beginning, signifying renewal as well as change. 자, 이 문장의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 정당의 승리가 아닌 자유에 대한 축하 행사를 목격하고 마지막과 함께 시작을 상징하며 새로움과 함께 변화를 알립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 정당의 승리가 아닌 자유에 대한 축하 행사를 목격하고 마지막과 함께 시작을 상징하며 새로움과 함께 변화를 알립니다. 자,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 동사 observe는 관찰하다, 그리고 또 목격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일과 경축일 등을 기념하다는 뜻이 있는데, 자, 이 문장에서 두 뜻이 다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제가 관찰하다, 목격하다라고 한 것은 바로 이 문장이 바로 취임연설이다 이겁니다. 취임연설문 중에 하나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취임식은 우리가 기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보는 거죠. 목격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에 celebration이라는 이 단어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기념 또 축하, 기념행사, 축하행사 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는 관찰하다, 목격하다는 뜻이 더 적합하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파티는 바로 회합과 모임도 이 파티지만 이 정치를 하는 정당도 파티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정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celebration,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념, 경축, 축하, 찬양의 뜻도 있고 기념행사, 경축행사, 축하행사도 celebration이고, 자, 이것은 celebrate, 기념하다, 축하하다는 동사에서 나왔고요. 자, 여기 symbolizing an end as well as a beginning 하는 것은, 자, 이것을 A as well as B로 보면 이렇게 되죠. A에 더하여 B, 즉 A in addition to B, 혹은 A뿐만 아니라 B, 또 제가 뜻을 했듯이 A와 함께 B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signify 하면요, 의미하다 라는 뜻이 있고 언어나 몸짓 등으로 나타내다, 알리다 라는 뜻이 있는데, 이것은 명사형으로 signification 해서 어떤 단어나 구의 의미, 뜻을 sign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이 signifying을 알리다고 했습니다. 알리다. 그 뜻이 여기에 적합하다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renewal 하면 갱신, 일신이라는 뜻이 있고, 또 이것은 renew라는 동사에서 나는데, renew가 새롭게 하다, 계약 등을 갱신하다 라는 뜻이 있죠. 자, 여기 renew는 접두사 re와 new라는 이 형용사가 합해진 건데, 이 re가 다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라는 뜻을 가진 접두사다. 그리고 이 new는 새로운이란 형용사죠. 그래서 renew하면 새롭게 하다, 또 갱신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장에는 분사구문이 이렇게 되어 있죠. 분사구문은 아시다시피 접속사와 동사를 줄이어서 이
현재 분사형으로 바꾸는 것을 분사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그 분사가 포함된 절을 분사 구문이라고 그러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그럼 용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용도가 부대 상황을 나타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보면 observe, 자, 우리가 목격하다, 관찰하다는 이 observe와 symbolizing, 자, 상징하다는 이 동사, 그리고 signifying, 알리다는 이 동사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동시에. 즉, 목격하면서 상징하고 그리고 알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부대 상황이라고 합니다. 부대 상황, 같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이것은 부대 상황을 뜻하고, 또 만약에 이 분사구문을 접속사와 또 주어를 우리가 환원시키면 그때 그 사용되는 접속사는 and, 그리고 라는 접속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 조그만 줄이 쭉 꺼졌습니다. 자, 이것을 dash라고 합니다. dash라고 하고, 이것도 사용 용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되는 것이 삽입구에 괄호 대신에 삽입구 앞뒤로 이렇게 대시를 표시하고, 그러고 뭐 격식 없는 글에서도 이렇게 대시를 사용하면서 앞에서 미처 말을 못했던 것을 생각이 나서 다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시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항목들을 열거하고 난 다음에 요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앞에 말한 부분을 부연해서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우리가 풀이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마지막과 함께 시작을 상징하고, 그리고 또 강조하는 거죠. 새로움과 함께 변화를 알립니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부연하여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장의 골격을 발굴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We observed victory. 그리고 분사구문이고, 그리고 dash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문장교로 나타내면 주어 we, 타동사 observe. 자, 그리고 타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명사는 of victory가 되고요. 그리고 자, 분사구문은 symbolizing은 and로 해가 시작되겠죠. 그리고 dash, 부연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dash를 사용했다. 그렇게 제가 설명드렸죠. 자, 그러면 이 골격의 뜻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목격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을 상징한다. 이것이 이 문장의 골격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의 골격에다가 다른 필요한 문장 요소가 어떻게 합쳐져서 이 문장이 완성되어 가는가를 한번 보면 이렇게 되죠. 자, we observe. 자, 오늘 우리는 목격을 했는데 오늘이 들어가야 되죠. 목격을 하는데 오늘 목격했다. 그래서 today가 들어갑니다. today.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승리는 뭡니까? 어떤 한 정당의 승리죠. 근데 정당의 승리를 우리가 목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not이 들어갑니다. 부사,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 not이 주가 되고, 그리고 이 정당의 승리가 아니니까 바로 of party가 주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한 정당의 승리가 아닌 이 되고 not이 있고 아닌 뭐뭐니까 but이 나와야 되죠. not but이 나옵니다. 자, 그럼 그게 뭐냐? 바로 a celebration of freedom. 자, 자유에 대한 축하 행사를 목격합니다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of가 우리가 보통 뭐뭐서이라고 알고 있지만 뭐뭐에 대한이란 뜻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개괄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We observe today not a victory of party but a celebration of freedom. 우리는 오늘 한 정당의 승리가 아닌 자유에 대한
축하 행사를 목격하고, 자, 그리고 분사구문이 시작됩니다. symbolizing은 and. 자, 이 마지막을 상징하는데 또 하나 더 있었죠. 뭐뭐와 함께 상징하죠. 그래서 as well as a beginning. 자, 마지막과 함께 시작을 상징하고, 그리고 부연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대시가 나오고, signifying renewal. 자, 새로움을 알리는데, 새로만 알리는 게 아니죠. as well as change. 변화도 알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signifying renewal as well as change는 새로움과 함께 변화도 알립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문장이 완성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문장의 뜻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렇게 되죠. 우리는 오늘 한정당의 승리가 아닌 자유에 대한 축하 행사를 목격하고 마지막과 함께 시작을 상징하고 새로움과 함께 변화를 알립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전치사 of의 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치사 of는 전치사들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쓰임새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전치사 of의 용법에 대해서 필요할 때마다 혹은 접할 때마다 설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저는 전치사 of의 용법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전치사 of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영어 학습을 하는데 더 효과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전치사 of의 용법에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고, 그 첫째 하나가 바로 전치사 of 뒤에 명사가 와서 형용사구를 형성하는 겁니다. 자, 이때 그 형용사구는 공간적, 시간적 위치나 출신, 신분, 원천, 소속, 소유, 재료 등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within 100 yards of the station 하면 역으로부터 100야드 안에 있는 이란 뜻이 되죠. 자, 이때 of는 바로 공간적 위치를 나타냅니다. 그 뜻은 마치 from, 전치사 from과 같이 뭐뭐로부터 라고 하죠. 자, 그리고 at the time of revolution 하면 혁명의 시대에, 혁명의 시기에 라는 뜻이 되고, 이때 of는 바로 시간적 위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a man of humble origin 하면 초라한 출신의 남자 혹은 보잘것없는 출신의 남자, 보잘것없는 혈통의 남자가 되고, 이때 of는 바로 신분이나 원천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 이 humble은 형용사로서 초라한, 보잘것없는 이란 뜻이고, 오리진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근원, 기원이라는 뜻도 있지만 출신, 또 혈통이라는 뜻도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고요. The works of Shakespeare 하면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이죠. 셰익스피어의 작품들. 따라서 이 of는 원천이 됩니다. 셰익스피어가 창작한 작품들, 셰익스피어가 집필한 작품들이 되겠죠. 자, the director of the company 하면 그 회사의 이사. 따라서 이 of는 소속을 나타내죠. 그 회사에 소속된 이사니까요. 자, 그리고 the intellectual property of Samsung 하면 삼성의 지적 재산이 되니까 이때 of는 바로 소유를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intellectual 하면 intellect의 형사형으로서 지력에 의한, 또 지적 능력에 의한 그런 뜻이 되고, 또 property는 재산이니까 지적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a table of wood, a dress of silk는 바로 재료를 나타내죠.
자, 이것은 탁자인데 나무로 된 탁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비단으로 된 드레스 혹은 비단으로 된 옷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a photo of my dog 하면 위에 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만은 그래도 형용사로서 이때 of는 뭐뭇에 관한, 뭐뭇에 대한이란 뜻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나의 개에 관한 사진 혹은 나의 개에 대한 사진이란 뜻이 되고요. 그리고 do something of one's own choice 할 때는 이때 of는 뒤에 나오는 명사 구와 합해서 마치 something을 선행사로 하는 관계 대명사 절 같은 역할을 합니다. 즉 one's own choice가 어떤 사람 자신의 선택이죠. 그때 이 of가 앞에 붙음으로써 어떤 사람 자신이 선택한 이란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 자신이 선택한 어떤 일을 하다가 되죠. do something of one's own choice. 자, 이렇게 해서 형용사구를 형성하는 하나의 용법을 봤고요. 두 번째는 특수용법입니다. 자, he lives in a palace of a house. 참, 이 뜻을 우리가 풀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난해합니다. 왜? 이렇게 되죠. 그는 집의 궁전에서 살고 있다.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자, 이 경우는 바로 of를 중심으로 앞뒤로 나와 있는 명사들이 똑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팰리스가 하우스고 하우스가 팰리스입니다. 자, 팰리스는 궁전이죠. 하우스는 집이다. 그러면 집이 궁전이고 궁전이 집이다. 그 말은 결국 palatial house, 궁전같이 어리어리한 집이란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궁전같이 어리어리한 집에서 살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he has a devil of temper 하면 이 devil, 악마가 temper, 기질하고 같은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devilish temper, 악마와 같은 기질, 악독한 기질이란 뜻이 되고, 그는 악마와 같은 기질을 갖고 있다 혹은 그는 악독한 기질을 갖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특수용법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great eaters of fish가 됩니다. 자, 이때 of는 뭐를 뜻하느냐? 바로 뒤에 나오는 명사를 목적 소유격으로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목적 소유격이라는 것이 뭐냐? 목적 소유격은 영어로 objective genitive라고 그러는데, 자, 그 목적 소유격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렇게 됩니다. 자, great eaters of fish를 우리가 뜻풀이를 하면 생선의 대식가들입니다. 그러면 생선에 속한 대식가들이 아니라 실제로는 무슨 뜻이냐면 생선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란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생선의 대식가들이니까 생선의는 소유격이 되죠. 자, 소유격이 되는데 실제로는 이 피시가 생선이 목적이 됩니다. 생선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니까요. 그것을 바로 목적 소유격이라 합니다. 그때 이 of가 뒤에 나오는 명사를 목적 소유격화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특수용법이다. 자, 또 다른 예는 이런 겁니다. A make of pots. 자, pots는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릇, 항아리, 냄비, 도자기. 여기서는 그릇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릇들의 제조사. 자, 그릇들의 제조가가 되겠죠. 근데 실제로는 뭐가 됩니까? 그릇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릇을 만드는 제조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때도 이 of가 파츠를 목적 소유격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세 번째는 뭐냐? 바로 이 of가 동사와 같이 사용됩니다. 자, think of somebody something.
누구에 대하여, 뭐뭇에 대하여 생각하다 할 때 이 think 다음에 of가 오고요. 그리고 remind somebody of something. 자, 어떤 사람에게 something, 어떤 것을 생각나게 하다 할 때 이 of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또 die of something 해서 뭐뭐 때문에 죽다가 됩니다. 이 of의 역할이. 근데 이때는 동사와 같이 사용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네 번째 형용사와 같이 사용한다 이런 얘기. 자, 보시면 be proud of somebody something. 어떤 사람, 어떤 그 무엇을 자랑하다, 자랑스러워하다, 긍지를 가지다가 되죠. 그리고 be afraid of somebody something. 어떤 사람, 어떤 것을 두려워하다 는 뜻이 됩니다. 자, 이때도 of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또 be tired of something. 어떤 것에 식상하다, 어떤 것에 대해서 지겹다 할 때 이 of를 또 사용하는 거죠. 자, 또 how kind of you to say so. 그렇게 말씀하시니 참 친절합니다 라는 뜻이죠. You are kind to say so가 되죠. 자, 이때 이 형용사 친절한이란 뜻으로 kind 다음에 of가 오고 사람이 오면 이 사람 you 죠. 당신은 참 친절합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으로서 우리가 전치사 of의 용법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전치사 of가 나오는 문장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것 중에서 하나를 생각하셔가지고 적용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For I have sworn before you and Almighty God the same solemn oath which our forebears prescribed nearly a century and 3/4 ago. 자, 이 문장의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과 전능하신 하느님 앞에서 우리의 선조들께서 거의 175년 전에 작성하신 것과 똑같으면서 엄숙한 서약을 선서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선조님들께서 거의 175년 전에 작성하신 것과 똑같으면서 엄숙한 서약을 선서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자, 여기에서 for라는 이 단어가 나오죠. 이것은 바로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앞에서 말한 내용에 대해서 이유를 생각한 다음에 추가 설명할 때 사용하죠.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문어체에서는 이 for가 이러한 역할을 하는데 구어에서는 콜로키얼 스타일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swear 하면요. swear something 다음에 before somebody something을 하면은 뭐뭇을 뭐뭐 앞에서 맹세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은 여기 지금 현재 완료형으로 됐다는데 주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마쳤으니까요. 그래서 I have sworn이라고 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자, Almighty 하면요. 종종 이 대문자로 A를 쓰죠. 자, 종종 대문자로 씁니다. 전능한 만능의 뜻이고 Almighty God는 God Almighty와 같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solemn 하면요. 엄숙한,
무게 있는 근엄한 중대한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엄숙한이라고 제가 뜻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명사형은 solemnity, 자 엄숙, 근엄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oath 하면 서약을 이야기합니다. 맹세나 서약선. 자 그래서 제가 서약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또 맹세가 있으니 서약을 선서했다고 제가 덧붙인 겁니다. 자 그리고 forbear 하면요 보통 복수로 사용하죠. plural. 자 plural form으로 사용하는데 조상이나 선조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prescribe 하면요 규정하다, 정하다, 명령하다, 작성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의학적으로는 약이나 치료법 등을 처방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이 prescribe의 명사인 prescription은 처방이나 처방전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작성, 규정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 nearly 하면요. 이것은 바로 거의 대략이란 뜻이고 almost나 혹은 practically 실질적으로 란 뜻이 있습니다. 자, century 하면 100년이죠. 이 century의 형용사는 centurial, 100년의, 세기의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centennial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100년마다의, 100년 주기의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century에서 나온 형용사형인데 이 centennial도 상당히 중요한 단어니까 century일 뿐만 아니라 centennial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quarter 하면 다들 아시죠? 4분의 1, 15분, 25센트, 25년을 quarter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3하고 25년이 있으니까 75년 전이 되겠죠. 자, 그리고 100년이고 세기니까 100년하고 75년이니까 거의 175년 전이 되겠죠. 요 어고는 부사로서 전에 그 어떤 시간 전에 옛날에 그런 뜻이죠. 옛날에 어느 시간 전에라는 뜻입니다. before하고는 다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바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The same solemn oath. 자, same 같은, 똑같은 이런 뜻이고 solemn 하면 엄숙한 뜻인데 어느 것이 형용사가 두 개가 같이 쓰면 어떤 것이 먼저 오느냐 라는 문제가 생기죠. 자, 여기서 약간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오는 게 정관사나 지시 형용사 등이 가장 먼저 옵니다. 근데 사실은 이보다 먼저 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all, 모든 한 all 있죠. all과 both, B-O-T-H 해서 양 둘 다 하는 그 형용사 있죠. 그것이 사실은 가장 먼저 옵니다. 가장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정관사나 부정관사 그리고 지시 형용사가 오고요. 자, 그 다음에 수량 형용사가 옵니다. 자, 수량을 나타내는 데는 서수가 있고 기수가 있죠. 서수는 첫 번째, 두 번째가 서수고 기수는 하나, 둘, 셋 이것이 기수죠. 그래서 first나 second가 one이나 two, three 그보다 먼저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속성 형용사가 오는데 사실은 형용사는 모든 형용사가 속성을 나타내죠. 속성. 그런데 이런 거와 구별짓기 위해서 제가 속성 형용사를 했고요. 이 속성 형용사에는 이런 또 게 있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그냥 이해만 하시되 외우실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 어떤 명사 앞에 형용사가 많이 있어도 아무리 많아도 3개, 4개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정관사나 그 다음에 지시형용사, 그 다음에 수량형용사, 다음에 자 속성형용사 중에서 하나는 떼인지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참고로 한번 알아보면요. 속성형용사에는 동질성 여부를 따지는 게 가장 먼저 옵니다. 자, 여기 보면 same, 자, 혹은 different. 그것이 이 속성형용사 중에서는 가장 먼저 오고, 그 다음에 big 혹은 small 해서 대소를 따지는 것이 그 다음에 오고, 그 다음 모양 round, square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오고, 자, 바로 다음에 이제 성질입니다. 바로 성질이 뭐냐? 바로 solemn 같은 거 있죠. solemn 혹은 hard, 딱딱한, 또 soft, 자, 그 부드러운 그런 것이 그 다음에 온다. 그 다음에 이제 색채, 컬러를 타는 뭐 red, black, yellow 같은 것이 오고, 그 다음에 신구, new 혹은 old를 나타내는 그런 형용사가 오고, 그 다음에 재료, material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wool이라든지 wood라든지 혹은 뭐 다른 거 많죠. 그런 재료를 나타내는 형용사들이 뒤에를 잇는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 the same, 자, 정관사 들어가 먼저 오고 same, 자, 동질성 여부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오고, 그 다음에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온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이 문장의 골격을 발굴해 보겠습니다. 이 문장의 골격은 바로 I have sworn before you the oath. 자, 뜻은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그 서약의 선서를 마쳤습니다. 또 선서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have sworn. 자, 이 서약의 선서를 마쳤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현재 완료형이니까요. 자, 현재 바로 방금 전에 마쳤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I have sworn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문장기호로 나타내면 주어, 자, 타동사 have sworn이 되겠죠. 그리고 직접 목적어 direct object는 the oath. 자, 그 서약이 됩니다. 그리고 before는 바로 PREP, preposition. PREP는 preposition이라는 전치사를 뜻하는 preposition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before가 오고, 그리고 자, 대명사 you가 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의문을 가지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직접 목적어가 전치사와 대명사보다 위치가 앞에 오는데 왜 이 문장에서는 직접 목적어가 가장 뒤에 가 있느냐, 골격 중에서. 자, 그것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여기 직접 목적어 oath, 자, 서약을 꾸미는, 수식하는 혹은 설명하는 관계 대명사절이 뒤에 길게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before you, 자, 전치사와 대명사를 뒤로 가져갈 경우에 오히려 그 뜻의 전달이 어려울 수가 있죠. 그리고 혼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피하고자 여기에서는 전치사와 그 다음에 이 대명사를 오히려 그 직접 목적어 앞에 위치를 시킨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골격에다가 다른 문장 요소를 합해가면서 어떻게 이 문장이 완성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뜻이 저는 여러분 앞에서 그 서약을
하였습니다. 마쳤습니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 문장의 뜻이 뭐였느냐? 바로 우리는 오늘 한 정당의 승리가 아닌 자유의 경축을 기념하며 마지막뿐만 아니라 시작을 상징하고 또 새로움뿐만 아니라 변화를 알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겠죠. 바로 이것이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for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가 필요하게 되겠죠. 자, 거기에다가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수약을 선서한 것은 맞지만 그뿐만 아니죠. 바로 and Almighty God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도 수약을 했죠. 맞죠? 자, 그러면 그 수약은 어떤 수약이었습니까? 똑같은 수약이었죠. 그리고 엄숙한 것이었죠. 그리고 또 그 수약은 이 똑같고 엄숙한 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되지 않으니까 바로 관계대명사 which가 옴으로써 also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더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이 뭐냐? 바로 our forebears prescribed 우리의 선조들께서 규정하신 혹은 작성하신 그 똑같으면서 그리고 엄숙한 서약을 여러분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선서를 하였습니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선조님들께서 작성을 하셨는데, 규정을 하셨는데 그것을 언제 했습니까? 바로 nearly 거의 100년 하고 75년 전에 작성하신 것입니다. 가 되어서 이 문장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 문장의 뜻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선조들께서 거의 175년 전에 작성하신 것과 똑같으면서 엄숙한 서약을 선서하였기 때문입니다. 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The world is very different now. 자, 이 문장의 뜻은 다들 아시죠? 세상은 지금 매우 다릅니다. 자, 그것이 이 문장의 뜻인데 우리나라 정서대로 표현하면 세상은 지금 매우 달라졌습니다. 라고 해야겠죠. 자, 영어에서는 이 현재 시제 is를 써서 과거와 지금 다르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지만 물론 우리도 현재 시제도 있고 과거 시제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이 달라졌다고 표현할 때 옛날과 다르다고 표현할 때 세상이 달라졌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을 세상은 지금 매우 달라졌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월드라는 이 단어는 다들 아시다시피 세계 또 세상 속세가 있죠. 그리고 그 형용사형인 월들리는 오히려 세속적인 속세의 뜻으로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그리고 different 하면요 다른이란 뜻이고 자 different 다음에 전치사 from이 오고 somebody something이 따라오면 뭐뭐와 다른이 되죠. 자, 뭐뭐와 다르다고 할 때는 전치사 from이 같이 쓰인다는 거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 different의 명사형은 difference고 이것은 다름이라는 뜻도 있고 또 개인 간의 어떤 차이도 difference입니다. 다름도 다르니까 결국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difference가 갈등 또 difference라고 하는데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뜻은 다릅니다. 하는 것을 알아주면 좋겠고, 자, 이 문장의 골격은 아주 간단하죠. The world is different. 자, 세상은 다릅니다.가 되는 거고, 이것을 문장교로 나타내 보면 전형적인 주어 the world, 또 비동사 is, 그리고 보호 different가 됩니다. 자, 세상은 다릅니다. 그런데 얼마나 다르냐? 매우 다르다는 걸 해야 표현해야겠죠. 그래서 very가 되고, 자, 현재 시제로서도 지금 현재를 나타낸다는 건 알 수 있지만, 그러나 현재, 지금을 강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금 매우 다릅니다. 자, 우리나라 정서대로 표현하면 세상은 지금 매우 달라졌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해하신 걸로 알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For man holds in his mortal hands the power to abolish all forms of human poverty and all forms of human life. 자, 이 문장의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신이 아닌 그의 손에 인간이 겪는 모든 형태의 빈곤과 인간의 모든 삶을 없애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신이 아닌 그의 손에 인간이 겪는 모든 형태의 빈곤과 인간의 모든 삶을 없애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여기서 man 하면요, 남자도 되고 인류도 되고 또 사람이나 사람들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 his라는 이 표현 때문에 더프리를 사람이라고 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 자, 여기 hold라는 이 동사는 손으로 쥐고 있다, 잡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또 가지고 있다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mortal 하면 제가 신이 아닌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뜻은 언젠가는 죽는 유한한, 그러니까 무한한 힘이 아닌 유한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상대어는 immortal 해서 영원한, 불멸의 그런 뜻이죠. 자, abolish 하면요, 이것은 완전히 없애는 걸 말합니다.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 그래서 보면 법률이나 관습, 조직 등을 폐지하는 거죠.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죠. 그것을 abolish라 합니다. 그리고 form 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모양이나 형태, 유형, 종류를 말하고요. 그 형용사형인 formal은 공식적인 혹은 정식의 격식을 차린 그런 뜻이죠. 자, human 하면 사람의, 인간의 그런 뜻입니다. 인간의. 그리고 human being 하면 인간이 되죠. 물론 또 사람이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인간적인 이런 항상 이것은 바로 명사 앞에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being도 동명사니까 여기 human being 해서 인간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humanity가 나오는데, humanity는 인간의 인도주의 혹은 또 인류도 humanity라고 그럽니다. 자, 그거 좀 아시고, 또 poverty 하면요, 이것은 가난, 빈곤을 이야기하죠. 가난, 빈곤.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장의 골격을 우리가 한번 발굴해 보면요, 바로 Man holds in his hands the power입니다. 자, 사람은 그의 손에 파워가 힘이죠. 힘을 가지고 있다.
능력을 가지고 있다. 뭐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능력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문장기로 나타내 보면 바로 주어 그리고 holds라는 이 타동사 그리고 직접 목적어가 the power가 됩니다. the power 그리고 in his hands 해서 부사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보면은 이 순서가 조금 바뀌었죠. in his hands라는 이 부사구가 원칙적으로는 뒤에 와야 되는데 앞에 와 있습니다. 이유는 또 지난번 제가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 이 파워, 무슨 파워냐는 어떤 힘이냐는 것을 설명하는 이 꾸미는 구죠. 구가 너무 길죠. 너무 길어서 오히려 순서를 바꾸어서 이 부사구를 직접 목적어 앞에 놓는 것이 더 뜻이 명확하게 전달된다 해서 이렇게 일종의 도치를 시킨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른 그 문장 요소와 합쳐가면서 이 문장을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 앞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이제 세상이 너무 달라졌습니다. 많이 달라졌습니다가 됐죠. 왜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또 왜냐하면 이란 뜻이 되겠죠. 그래서 for 왜냐하면 사람은 그의 손에 이 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힘을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이 핸드를 꾸며야 되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mortal, 유한한 그의 손에 보다는 신이 아닌 그의 손에.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그 없애버리는 그 힘이 그냥 사람의 힘이 아니죠. 그러니까 신이 아닌 그의 손에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은 신이 아닌 그의 손에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죠. 그럼 무슨 힘이냐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to abolish all forms, 모든 형태를 없애버리는 힘입니다. 무슨 형태? 바로 of human poverty, 인간의 빈곤, 즉 인간이 겪는 빈곤, 인간적인 빈곤, 그런 거겠죠. 인간이 갖는 빈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간이 겪는 모든 형태의 빈곤이라고 제가 표현한 거죠. 뜻풀이를 한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없애는 게 또 있죠. 뭡니까? 바로 and all forms of human life. 모든 형태의 인간적인 삶, 인간의 삶은 인간의 모든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이 문장의 뜻을 정리해드리면, 왜냐하면 사람은 신이 아닌 그의 손에, 인간이 겪는 모든 형태의 빈곤과 인간의 모든 삶을 없애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가 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로써 저는 인어기를 어드레스 구문풀이 파트 1을 모두 마치고 여러분들을 인어기를 어드레스 파트 2에서 찾아뵙겠습니다.